안녕하세요. 저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배연구소의 강아랑입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배 해충의 생활사 및 방제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배나무이류, 가루깍지벌레류, 노린재류인데 주경배나무이, 가루깍지벌레, 버들가루깍지벌레, 온실가루깍지벌레, 썩떡나무 노린재, 톱다리 개미어리 노린재, 갈색 노린재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경배나무이의 생활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경배나무이는 약 연 5회 정도 발생을 하는데 알부터 약충, 성충까지 발생하는 불완전 변태류의 해충입니다. 알에서 깨어나 약충이 되고 약충이 성충이 되며 그 성충이 다시 알을 낳게 되는데 여름형과 겨울형 성충 두 가지로 존재하게 됩니다. 10월경 겨울형 성충이 발생하고 이때 발생한 겨울형 성충은 배나무의 거친 껍질 밑에서 겨울나기를 한 후 2월 달에 나무 위로 이동하게 되어 산란을 하고 세대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름철 고온기에는 밀도가 감소하는 저온성 해충입니다. 겨울형 성충의 주요 산란 위치는 잎이나 꽃이 없기 때문에 눈의 틈 사이, 눈의 기부, 그리고 잎눈이나 꽃눈이 될 부분의 틈새 사이 등에 산란을 하게 됩니다. 산란 위치는 사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름형 성충의 주요 산란 위치는 잎에 산란할 경우에는 잎자루 부분, 그리고 잎 위에 산란하게 될 경우에는 연맥을 따라 산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개체가 너무 많게 되면 잎자루나 연맥 외에도 화총이나 과총의 기부 등에 산란하게 됩니다. 주경배나무의 방제 적기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월동 후, 만개기 전후, 그리고 생육기입니다. 월동 후 수상이동 시기가 월동형 성충의 산란 시기 전인 방제 적기인데 이 수상이동 시기는 중부 지역인 천안이나 수원을 기준으로 2월 1일부터 일 최고 온도가 6도씨 이상인 날을 누적하여 16에서 20일이 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월동 성충의 약 80%가 나무 위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를 방제 적기로 잡은 이유는 월동형 성충이 나무 위로 이동한 다음 산란을 하기 전인 시기입니다. 주경배나무의 방제 적정 시기 두 번째인 만개기 무렵입니다. 3월 하순에서 4월 상순으로 앞서 말씀드린 월동형 성충이 산란한 알에서 약충이 약 50% 정도 부화하는 시기입니다. 주로 만개기와 겹치게 되어 방화곤충 등이 위험하기 때문에 약제 살포가 어려운데 이 때문에 만개 일주일 전 혹은 만개기 직후에 약제 살포하기를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주경배나무의 방제 적정 시기는 생육기입니다. 5월 상순부터 여름형 성충이 발생하여 다시 세대를 시작하게 되는데 잎자루, 잎 뒷면, 봉지 등에 피해를 주게 됩니다. 배나무 생육기에는 약충에 의해 주로 피해가 발생하는데 수액을 빨아먹어 나무에 피해를 주거나 수액을 빨아먹은 뒤 감로를 배출하여 잎 뒷면 혹은 봉지 등의 그을음병을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을음병의 피해가 심각하게 될 경우 광합성이 저해되기도 하고 과실 표면에 그을음병의 흔적 등이 나타나 과실의 상품성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9월 하순이 되면 낮 시간이 최소 10시간 이하가 되게 되는데 이때 겨울형 성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발생한 겨울형 성충은 10월부터 1월까지 배나무의 거친 껍질 밑에서 월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충이 2월 달에 다시 나무 위로 올라와서 세대를 시작하는데 10월부터 1월 중이라도 겨울에 날씨가 온난하게 되면 밖으로 나와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각 발생 시기별 방제 방법입니다. 먼저 수상이동 시기에는 보통 기계유제 40배 희석된 약제를 처리를 하는데 동해나 냉해 피해가 발생하는 농가의 경우 기계유제보다는 적용약제를 살포드리기를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만개기 무렵에는 꿀벌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꿀벌의 독성이 적은 약제를 살포하셔야 하고요.
생육기 무렵에는 한 가지 약재만 지속해서 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해충의 경우 약재 내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약재만 지속적으로 치는 것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루깍지벌레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루깍지벌레는 보통 세 가지 종류를 얘기하는데요. 가루깍지벌레, 버들가루깍지벌레, 그리고 온실가루깍지벌레가 있습니다. 이 가루깍지벌레류는 배나무의 양분을 흡집하여 수세를 약화시키고 그을음병이나 봉지 속에 들어가서 배 과실을 가해하게 됩니다. 또한 가루깍지벌레의 경우 연 3회 발생하는데 알 덩어리로 거친 껍질 밑이나 잘라낸 가지 틈에서 월동하게 되고 1세대 성충의 경우 6월 중하순, 2세대 성충의 경우 8월 상중순, 3세대 성충의 경우에는 9월 하순에 발생하는데 이 9월 하순에 발생한 성충이 월동란을 산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산란된 월동란은 4월 하순에서 5월 상순경 부화하여 세대를 새로 시작합니다. 또한 봉지 내 과실로 이동하는 약충은 2세대에 발생하는 약충이며 이때 7월 상중순경에 이동을 하여 봉지 내에서 심각하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방제 방법은 봉지를 씌우기 전인 5월 상중순에 약재를 살포하는 것인데 이때 방제 목표인 해충은 1, 2령의 약충입니다. 또한 꽃이 진 후부터 7일에서 10일 간격으로 2회에서 3회 정도 약재를 살포하며 월동알이 부화한 제1세대에 약재를 살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온실가루 깍지벌레의 생활사는 극히 불규칙적이며 토양에서 월동하게 됩니다. 산란 시기는 5월 상순에서 6월 상순, 그리고 7월 하순, 9월인데 9월 중순부터 부화한 어린 개체가 월동에 들어가게 되며 10월이 되면 이 월동 개체가 급격히 증가하게 됩니다. 5월 하순경부터 봉지를 씌운 경우 6월 중순부터 봉지 내의 충의 밀도가 증가하는데 이때가 가장 피해가 심한 때입니다. 버들가루 깍지벌레의 경우 주로 줄기나 과실에 기생하며 사질 토양에서는 뿌리에도 기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온실가루 깍지벌레와 유사한 곳으로 이동해서 가해하는데 6월 상순, 7월 중하순, 8월 하순의 산란 시기입니다. 그리고 8월 하순에 산란된 알에서 부화한 어린 벌레가 월동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루깍지벌레류의 발생 예측 누적 온도 계산법입니다. 가루깍지벌레의 월동알 부화 시기 예측 방법은 3월 1일부터 최고 온도에서 12.3도를 뺀 후 3분의 1을 곱한 이상의 온도를 누적하여 계산하는데 이때 최고 온도가 12.3도가 되지 않을 때는 0으로 계산합니다. 이때 누적 온도가 155도가 되는 시기가 월동알의 50% 부화 시기입니다. 가루깍지벌레 2세대 부화약충의 발생기 예측 방법은 월동알이 50% 부화한 날부터 평균 온도에서 10.1을 뺀 이상의 온도를 누적하는데 평균 온도가 10.1도 이하인 경우에는 역시 0으로 계산합니다. 이때 누적 온도가 600도씨가 되는 시기가 성충 산란 최성기이며 약 700도씨가 되는 시기가 2세대 부화약충의 발생 최성기입니다. 가루깍지벌레류의 방제 체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안 등 중부지역은 가루깍지벌레가 주로 발생하고 나주 등 남부지역에서는 버들가루깍지벌레가 주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각 지역 및 각 과원 내에 어떤 종이 발생하는지 확인 후에 약재를 살포해야 합니다. 남부지역의 경우 월동알 부화기 예찰 방제 시기는 누적 온도가 155도가 되는 약 3월 말경이며 중부지역의 경우에는 4월 말경이 되겠습니다. 또한 2세대 약충 발생기 예찰 방제는 누적 온도가 700도씨가 되는 남부지역의 경우 5월 중하순, 중부지역의 경우 6월 하순, 7월 상순 시기입니다. 또한 그 이후에는 3세대 약충의 발생기를 예찰하여 방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방제 방법을 각자 계산해서 적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국가농작물 병해충 관리 시스템인 NCPMS를 이용하시게 되면 각 지역에서 가루깍지벌레류, 주경배나무이가 언제 발생하는지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방제 시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노린재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린재류 역시 알에서 약충 그리고 성충의 단계를 지나는 불완전 변태류의 곤충입니다. 그리고 주로 성충으로 월동을 하는데 사진에서 보시면 썩덕나무 노린재의 경우 알, 1령, 2령, 3령, 4령, 5령 약충을 지나 성충까지 한 사리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린재류의 발생 시기의 경우 일반적으로 3월 하순에서 4월에 월동처에서 나와 가해하며 산란을 하고 7월에서 8월경 성충이 발생을 하며 9월에서 10월경 피해를 주게 됩니다. 11월경 월동 장소로 이동하게 되는데 썩덕나무 노린재의 경우 연 1, 2회, 톱다리 개미어리 노린재의 경우 연 2, 3회, 안락수염 노린재와 풀색 노린재의 경우 연 2회, 갈색날개 노린재의 경우 연 2, 3회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린재류의 피해 증상은 품종 및 피해 시기에 따라 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주로 성충과 약충이 과실에 앉아서 구침을 찔러 가해하기 때문에 과실의 윗부분과 옆면의 흔적 등이 나타나게 되며 과육이 코르크화돼서 가운데 구침으로 찌른 흔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린재의 피해 관리는 3월에서 4월 잡초 및 초생 부분을 방제하게 되는데 기주식물의 주변에서 시간당 서너 마리 정도의 성충을 확인하거나 전년 과실 피해가 극심하였을 경우에 실시하게 됩니다. 또한 과수원 주변 부분을 잘 예찰하고 약재 저항성을 주의하여 약재를 선택하는데 과수원 주변 부분에 콩과식물, 소리쟁이, 나팔꽃 등의 기주식물들이 있을 때 주목하셔야 합니다. 성충에 대한 살충제의 살포는 살충 효과보다는 기피 효과를 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재 살포를 하실 때 필요하시다면 한 줄 건너 살포를 하시며 14일 간격이 아니라 7일 간격으로 살포를 하시는 게 노린재의 기피 효과를 유도하는 데 더 좋습니다. 이상으로 배에 발생하는 해충 중 주경 배나무의 가루 깍지벌레류, 노린재류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